안녕하세요. 진짜 쉬운 미술 이야기의 호빗입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보면 흔히 조각미남, 조각미녀라고 하죠.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조각에 비유를 하게 된 걸까요? 많고 많은 조각들을 살펴보면 못생긴 조각들도 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게 생긴 조각들도 있는데 이런 조각들은 미남, 미녀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물론 조각미남, 조각미녀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전형적인 서양의 미남, 미녀의 조각이 떠오르기가 쉽지요. 이런 조각들은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들이거나 혹은 그 조각들을 기원으로 삼고 있는 조각들입니다. 그리스 편에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고 사랑하는 신들을 표현하는데 당연히 못생기게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할 수 있는 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상적으로 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상적인 조각들은 당연히 보기 좋겠죠. 그리스인들이 만든 이런 조각들은 그리스를 지배한 로마에서까지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술품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리스 문화는 로마에서 유행했어요. 흔히 많은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로마가 힘으로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사실 그리스에게 문화적으로 지배당했다라고요. 어쨌든 힘과 돈을 가진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조각품들을 마구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곳에 그리스의 조각들이 당당히 전시되고 그리스의 오리지널 조각은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 힘들 정도였죠. 그리스 조각가들이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해도 넘치는 주문을 감당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로마에서는 그리스 조각의 모방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OEM 제작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손님들은 카탈로그를 보고 원하는 조각을 골라서 주문 제작을 할 수 있었고 또 입맛에 맞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었다고도 해요. 저라면 근육질의 몸매에 얼굴만 제 얼굴로 바꿔서 주문했을 것 같네요. 물론 얼굴도 포토샵 좀 해서 말이죠. 이런 그리스 조각의 모방품들은 시간으로 따지면 기원전 150년부터 기원 후 200년 정도까지 무려 350년 동안이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현종 때부터 유행하던 게 아직까지 똑같이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물론 지금은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만큼 그리스 예술이 대단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런 역사를 보면 어쩌면 K-팝의 인기도 지금부터 100년 이상 계속되지 않을까요? 그 시절의 저작권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복붙을 한 이 로마 조각가들을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심각한 저작권 침해를 하며 가짜 상품 제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침해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데 그 시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 봅니다. 로마의 조각가들이 이렇게 대놓고 짝퉁 제조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복붙해놓은 로마의 조각가들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 조각은 사라져서 찾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아디다스가 사라지고 3디다스만 남았다랄까요? 그래도 로마의 조각을 보면서 그리스의 오리지널을 상상해 볼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 조각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조각들은 대부분 로마 시대의 복제품입니다. 혹은 이게 그리스 조각인지 로마 조각인지 논란이 있는 작품들도 있죠. 그래도 오랜 세월을 초월해서 우리가 두 눈으로 이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많은 로마의 조각들이 그리스의 모방품이라고 해도 로마 조각에 그리스 모방품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로마 오리지널 조각들도 있죠. 그렇다면 로마 조각만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신화라면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제국 그리고 황제입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주제가 신이었다면 로마는 황제와 영웅들이었어요. 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위대하고 멋진 모습을 남기고 싶어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기마상들, 바로 이것들이 로마 시대의 조각 작품입니다. 요즘 SNS에서의 사진을 보면 당시 권력자들이 왜 이런 조각들을 남겼는지 쉽게 알 수 있죠.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명품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 것처럼 옛날 로마 권력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멋지게 남기고 싶어 했어요. 당시로서는 멋진 말을 타는 게 스포츠카를 타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 요즘이나 로마 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네요. 그뿐일까요? 카메라 어플을 사용해서 좀 더 잘생기고 예쁘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옛 로마 시대의 조각들도 포토샵을 넣어서 조금 더 위엄있고 멋지게 보이게끔 만들기도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리스 조각이 신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조각을 했다면 로마 조각은 인간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네요. 셀카가 예쁘게 잘 찍히면 여기저기 사골국을 우려먹듯이 많이 올리는데요. 로마의 황제들도 위엄있고 멋진 모습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많은 조각들을 제작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로마 황제의 조각상만 3,300개가 넘는 숫자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모든 조각을 이상적으로 표현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살로 인한 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던 로마 제국 후기에는 비극적인 사회상을 표현하고 싶기라도 한 듯 미화를 줄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담아냈었습니다. 이런 사실적인 표현은 데드마스크라는 로마의 흥미로운 풍습에서도 보입니다. 데드마스크라는 것은 죽은 조상의 얼굴을 밀납으로 틀을 떠서 그대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마스크팩을 하듯이 얼굴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죽은 조상님의 얼굴이 거짓없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죠. 언뜻 보면 조금 섬뜩하기도 한 이 풍습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있었다고 전해지며 천년의 시간을 건너뛴 15세기에까지 데드마스크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데드마스크는 재래의식에서 흔히 사용하고 재래의식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일상생활에서도 조상님의 데드마스크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을 평소에 기억하자는 추모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우리 조상님이 이런 분이야. 너희 집에는 이런 조상님 없지? 이런 의미에서 들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은 로마의 조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의 회화와 공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또 댓글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